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술하지 않고 부인과 성형에 쓰는 여러 장비들의 장단점이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그런 열적 치료 장비의 종류별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 전에 이러한 레이저라든지 또는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장비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의 치료 기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경미한 화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레이저라는 장비나 기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고주파 초음파 장비를 아마도 피부과 영역에서 그전부터 사용을 해본 적도 있으시고, 또 그러한 장비들의 변형된 형태로 부인과 성형에서 안쪽에는 질감을 축소하고 바깥쪽에는 외음부를 탄력 있게 만든다든지 또는 미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레이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사실은 몸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약간의 화상, 그리고 그 화상이지만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면서 회복되는 치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다리미 같은 것처럼 아주 뜨거운 열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적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대상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특히 콜라겐을 합성한다든지 자체에서 또는 피부가 화상에 의해서 피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영구적 후유증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은 대개 열을 잘 조절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우리가 얼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Nd:ARC 레이저나 CO2라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 레이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얼굴이 쏘일 때와는 다르게 얼굴은 피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음부도 마치 피부이지만 피부의 두께의 차이가 좀 있고요. 안쪽에는 질강 안쪽에 특히 많이 사용을 해서 질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절을 조직에 맞게 바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레이저 장비들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자면은, 레이저 장비는 각각의 매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런 부위, 깊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CO2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CO2 레이저는 질강의 경우에는 질 점막을 통과해서 질 점막 바로 밑 기저막층이라든지 근육층에 자극을 해서 콜라겐 합성을 주고 또는 탄력 섬유 활성화를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질강의 어떤 탄력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특히 요실금이 경증으로 있는 경우에, 물론 질 이완도 심하지 않은 중증이 아닌 경증의 경우에 환자들에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레이저 장비 외에 그 다음에 개발됐다고 할까요? 이미 피부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장비. 초음파 장비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라든지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로 피부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기전은 어떤 열을 발생시켜서 그 안에 자극을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비는 레이저에 비해서 큰 차별화는 없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보니 많은 병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세 번째는 고주파 장비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고주파는 초음파나 레이저하고는 좀 다르게 주파수를 이용해서 내부에 심도의 열을 발생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가 갖는 것은 안정성이라든지 조절을 잘한다고 했을 때는 내부의 열은 전달하고 통과하는 곳의 조직은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나, 이 역시 기전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지역에 열을 전달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비들이 너무 다양하고 각 회사들은 너무나 많은 장비가 나와 있고 그 차별화는 크게 없으면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고 하다 보니 흔히 많이 소개되고 홍보에 많이 이용됐던 장비들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래에 앉아 있다 보면 여기에 이런 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분류하듯이 레이저냐 고주파냐 초음파보다는 그 상품명, 어떤 장비가 좋다는데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환자분들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야 대부분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이분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면서 이러한 장비를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저도 충분히 고려는 하겠지만 본인한테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을 더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나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기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질강 안에는 그걸 전달하는 봉같이 생긴 걸로 질 안에서부터 구획별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고,
외부의 피부, 대검술 같은 경우에 탄력을 쓰는 경우에는 얼굴에 쓰는 장비와 거의 유사한 프로브, 머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통증이나 이런 거는 물론 없고요. 대신 이 장비가 쓰기도 편하고 환자분들이 받기에는 좋으나 문제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경증, 치료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은 뭐 해볼 만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러한 장비로 해결될 수 없는 심한 환자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경증의 요실금, 우리가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제외한 어떤 수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열적 치료 기구인 그게 레이저와 고주파와 초음파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장비들의 큰 차이는 없고 그냥 회사의 차이, 장비의 가격의 차이, 시술자의 경험도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대부분 갖는 그런 한계는 일정하다는 것을 좀 전달 드리면서 열적 치료 장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치료 기간이 지속되는지, 회사에서 나온 연구는 있으나 논문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